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는 Fed Pivot이라는 키워드가 완전히 뒤덮었던 한 주였죠. 그래서 Fed Pivot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Fed, 이 연준이 Pivot, 기존의 긴축태세에서 이제 피벗하느냐, 전환하느냐 관련 이슈가 들었다 놨다 했던 한 주였고요. 그래서 결론만 놓고 보면은 일단 지금 이 짤에 있는 상황이랑 비슷하죠. 이 Fed Pivot이냐 아니냐 했을 때 아직은 택도 없는 소리, 이런 식으로 연준이 생각할 거다. 뭐 실제로 연준이 이런 말을 한 건 아닌데, 이 파월이 이런 말을 한 건 아닌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꿈을 다시 접었죠, 현재는. 그래서 주초에 보면은 영국 감세안이 부분 철회가 됐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영국에서 이 감세안, 밑도 끝도 없는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 증시가 때려 맞았었는데요. 이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전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어서. 근데 일단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부분적이긴 합니다, 이것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부분 철회가 됐고, 그 다음에 제조업 경기가 미국이랑 유럽에서 다 같이 하락을 했어요. 경기가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긴축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있었고, 거기다가 뭐 8월달 구인 공고도 엄청나게 줄었고, 이 차트를 보시면은 파란 선이 신규 구인 공고, 잡 오프닝에 대한 월간 수치 추이를 나타내는데, 이 차트가 엄청나게 꺾이고 있긴 하죠. 근데 물론 이제 기존의 이 추세를 놓고 보면은 아직도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장 예상, 이 흰선 예상치보다 한참 낮아서 고용시장도 이제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순간인가. 이제 고용시장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증시에서는 좋아하는 거죠. 긴축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는 호주에서 이제 빅스텝 50bp를 예상을 했는데 25bp만 올렸어요.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금리를 함부로 올렸다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 같이 망가지고 가계의 부담이 많아지겠죠. 이게 우리나라랑 비슷한 느낌인데, 어쨌든 금리를 맘 놓고 못 올리고 25bp만 올리면서 이 많은 것들이 연준도 그러면 금리를 덜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올렸다가 결과적으로는 미국 고용시장이 너무 좋았죠. 금요일날이 논팜 페이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지표가 나왔죠. 그래서 이 숫자를 보시면은 이것만 보면은 고용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26만 3천 명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신규 월간으로 더해진 일자리 수 보면은 사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이 숫자 자체가 지금 이제 채워질 만큼 굉장히 빨리 채워져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줄었던 일자리가 다시 다 채워지고, 이제는 이 정도만 채워져도 사실 이제 굉장히 잘 채워진다고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기대치도 25만 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실업률도 이제 3.5%까지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3.5%를 완전 고용이라고 생각하는 숫자인데 이만큼 다시 내려온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호주 옆 나라인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빅스텝 했죠. 여기는 그냥 50bp 그냥 인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더해지면서 긴축 안 꺾이는구나 라는 시장 뷰로 바뀌면서 다시 미국 주요 증시가 다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증시 외 유가 상황을 보면은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대규모 감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배럴을 줄였는데, 문제는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유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해왔잖아요. 11월달 중간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이 인플레의 주범이 유가였는데 이거를 낮춰야 이제 생활 물가도 좋아지고 서민들이 안정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덜 가질 거니까요. 근데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이제 거의 미국 그냥 쌩까고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200만 배럴 감산한다는 거는 사실 기존의 감산 폭에 비하면 거의 뭐 공이 하나 더 붙은 감산 폭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전략 비축유도 추가 방출 결정을 했고, 미국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쟁여둔 기름이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를 제재하고 있었는데 제재하던 이 나라도 완화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름 나올 구멍을 더 찾고 있는 상황이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겠죠. 사우디까지 찾아가가지고 이제 증산해달라, 석유 더 만들어달라, 오펙 플러스에다가도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요청해오고 전략 비축유도 직접 풀어오고 했었는데, 그냥 오펙 플러스에서 거의 그냥 쌩까고 자기들끼리 그냥 감산하기로 마음 먹은 거니까,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는 중동 산유국들의 어쨌든 지금 가장 큰 캐스팅 보트를 쥐는 곳이 사우디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사우디에서 이제 미국 눈치 안 보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오펙 플러스 관련 국가들 자산 압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굉장히 강경 대응을 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낌새를 줬고요. 이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의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혼돈이 더해진 시장에서 집값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이제 7, 8월 연속 2달 연속으로 빠졌는데, 빠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어요. 금리 자체는 미친 듯이 치솟고 있고, 대출 신청 건수도 한 25년 최저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짤을 보시면은 집을 더 싼 집을 찾고 싶다라는 식으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내일 오면은 더 싸져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브로커가 얘기하는, 저희 순살 짤 인스타 계정을 보시면은 이런 재밌는 짤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 그냥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 밸류에이션인데, 이 멀티플들을 보면은 프라이스 투 세일스 아니면은 P 레이시오 이런 것들을 보면은 25년치를 쭉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절대치를 보면은 사실 뭐 이제는 절대치로 봐도 사실 비싼 증시가 아니다. 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사실 뭐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겠나 하는 궁금증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상황으로 넘어가 보면은 영국 감세한 부분 철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티브 영상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다뤄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부분 철회라는 게 여론의 압박에 일단 항복한 격이 되니까 지금은 부분이지만 이게 더 큰 범위에서도 영향을 주게 될지도 시장에서는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넥스트 공급망 중심지로 주목을 받고 있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을 중국이 아니라 인도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쨌든 인도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진짜로 자기들이 돈을 쏟아부어서 이 글로벌 생산 기지를 중국으로부터 뺏어오려고 합니다. 아예 디지털 플랫폼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고 하고 거기에 드는 예산이 1700조 원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뭐 연간 예산보다 더 큰 돈을 이제 쏟아부어서 도시를 하나 만들려는 생각인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계속 안 좋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국경절 연휴, 중국에서 이제 제일 큰 연휴 중에 하나인데 한 주를 통째로 쉬는데 전년 대비해서 여행자 수랑 여행 소비액이 모두 크게 줄어들었죠. 특히 소비액을 놓고 보면은 3년 전 이제 팬데믹 이전에 정상적이었을 때 수치를 대비해서 44% 반도 안 되는 수준의 소비라고 볼 수 있고, 서비스업 PMI도 쇼크 나오고 이제 각종 지표들이 잘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다음 주는 아니고 다다음 주에 공산당 당대회가 개막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시진핑 3년임이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중국은. 그리고 금융시장을 한 번 더 덮었던 이슈가 크레딧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는 유럽의 주요 IB 중에 하나죠. 주요 투자은행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지금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2008 리만 사태가 또다시 여기서 발생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시장에 돌았는데, 사실 유럽계 투자은행들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2008 리만 사태가 터진 다음에 미국 은행들은 정말 너무 빡세게 리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자본금도 엄청나게 쌓고 그 외에 사실 관리하는 게 조목조목 너무 많아서 뭐 웬만한 거 그냥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막았는데, 사실 유럽계에서는 그거를 훨씬 루즈하게 풀어줬었죠. 그래서 사실 제일 마탱이가 간 데가 이제 도이치뱅크 같은 데들이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진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진짜 미친 듯이 이제 CDS가 치솟고, CDS가 치솟는다는 거는 이 회사의 이제 자금 조달 금리가 엄청나게 치솟는다, 뭐 부도 확률이 올라간다, 아니면은 이 회사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아니면 이 회사 채권을 들고 있으면은 보험을 사기 위한 비용이 올라간다, 다 똑같은 의미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이 하얀 선이 크레딧 스위스 CDS인데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높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여기 차트는 250까지 써 있는데 실제로 주중에 350까지 찍었다 그래요. 그래서 미친 듯한 폭등을 보이고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망할 일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근데 뭐 시장에서 굉장히 뭐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라고 뭐 시장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크레딧 스위스가 진짜 돈을 많이 까먹었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이제 2008년 리만 사태 때와 지금의 투자은행들의 이 자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진짜 완전히 different anima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만 사태 때 보시면은 이 파란색 보면은 short-term and unstable funding, 회사 안에 있는 자산의 75%, 80%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하면은 리만 사태 이후로는 각국 규제기관들에서 너네 자본금, 안전자본금 최대한 많이 쌓아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하얀색 이 디포짓, 일단 예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예금은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인 자금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롱텀, 이 회색, 길게 돈 빌려놓은 거, 이거는 뭐 당장의 유동성 위기가 상관이 없는 거죠. 5년 후, 7년 후 뭐 이런 식으로 갚는 빚이면은 훨씬 더 시간을 두고 이 돈을 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체질이 완전히 개선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이제 주중에 계속 폭락을 하다가 이제 크레딧 스위스 주가도 금요일 날은 다시 급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앞으로도 더 반등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제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공존을 하면서 여기도 혼돈이 있는 상황인데, 좋은 것부터 살펴보면은 폭스콘 같은 경우 이제 아이폰 조립 업체인데, 여긴 정확히 말하면 뭐 반도체 업체라기보다는 IT 업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매출도 좋고 가이던스도 좋다. 근데 여기는 어쨌든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이 모두 다 잘 될 수 있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워낙에 거대한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죠. 그래서 좀 희망적이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다가 뭐 100빌리언, 100빌리언씩 쏟아부어서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그래도 좀 희망적인 소식일 수 있겠죠. 물론 마이크론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 낮춘다 이런 식으로 당장의 수요 둔화를 예상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회사인데, 반도체를 사가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업체랑 계속해서 가격 협상을 하겠죠, 주기적으로. 근데 가격 인상 협상을 하려면은 사실 수요가 강해야지 공급자 측에서의 협상력이 세지잖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더 많은 거를 이제 필요로 하는 상황이면은 공급자 측에서 더 강하게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애플이 가격 인상 거부한다, TSMC가 가격 인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반도체 시장에 걱정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가격 인상 협상에 성공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제일 지성적인 기관 중에 하나였어요.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해서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온다고 작년부터 리포트 내면서 엄청나게 빡세게 까고 있었는데 이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의견 상향 조정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희망적인 소식들이 좀 있었고 안 좋은 소식들은 아무래도 실적입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는 실적 예비치가 완전히 작살이 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실적 쇼크를 냈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넘게 빠졌는데 이런 일이 되게 팬데믹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삼성 얘기한 김에 한국 얘기를 조금만 더 짚고 가면은 소비자 물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장세가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 물가 상승폭 플러스 전 세계가 계속해서 긴축 모드인 상황에서는 환율이 계속해서 더 작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예상한다고 하죠. 시장에서 사실 뭐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한국은행에서는 25bp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빅스텝으로 좀 태세 전환을 할 수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부에서 개입하냐 마냐 뭐 시장에 개입하냐 마냐는 얘기도 이번 주에 되게 많이 나왔죠. 근데 이거는 뭐 실제로 개입이 있을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아직 명확히 알 수는 없는 이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네이버가 포시마크라는 미국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제 사들인다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프레젠스를 높이는 게 어쨌든 굉장히 큰 주요 과제고 그리고 커머스 시장에서 계속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죠. 한국에서도 커머스를 굉장히 키우고 있는데 글로벌 플러스 커머스 이 두 개 키워드를 다 잡는 비즈니스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에서 포시마크를 인수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서는 이게 과연 얼마나 시너지가 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적정 가격에 산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고려를 해서 일단 부정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주들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증권사들에서 평가하는 거나 아니면 신용평가사들 S&P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 신용등급을 깎은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네이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의 코멘트를 날렸죠. 그래서 실제로 이 네이버에서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사업을 운영해 나갈지는 저도 되게 궁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는 소식이 현대차가 아이오닉5 전기차죠. 이 아이오닉5 가격을 미국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현기차가 생각보다 미국에서 요새 되게 잘 팔리고 특히 전기차 모델에서는 테슬라에서도 직접 이제 일론 머스크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이 가격 전가를 소비자한테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보시면은 이게 차량을 팔 때 차 한 대당 소비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거든요. 근데 이 인센티브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인센티브가 크면 클수록 소비자한테 그만큼 더 할인폭을 많이 제공해 준다는 뜻이고 인센티브가 작으면 작을수록 할인폭을 많이 안 주더라도 소비자가 산다. 그만큼 자동차가 인기가 있다.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인데 이 아이오닉5랑 EV6 보면은 테슬라 차량 대비해서도 더 작은 폭의 인센티브를 보이고 있죠. 이 숫자 자체가 사실 뭐 전기차 시절뿐만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제 자동차 회사들의 브랜드력 같은 거를 지표를 내서 순위를 매길 때 굉장히 주요하게 사용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 인센티브를 굉장히 낮게 하더라도 잘 팔리는 예전에 뭐 20년 전에 소나타 한 대 팔려면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많이 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 후려쳐서 끌어올리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제값을 좀 받는 브랜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데이터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규제 변화로 인해서 크고 있는 산업 두 가지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죠. 첫 번째로는 대마초 산업인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기존 죄수들에 대해서 전격 사면을 했어요. 지난 30년간 6,500명 정도가 사면을 받았다 그러고 사실 대마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이제 합법화 추세긴 했는데 이 팬데믹 이후에 더더욱 빨리 합법화 추세가 되고 있죠. 왜냐면은 팬데믹 동안에 이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대마 회사들한테 세금을 합법적으로 걷기 위해서 합법화 시켜버리고 거기서 세금을 좀 뜯으려는 그런 흐름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기존엔 의료용 대마, 의료용 마리화나 정도에 그치다가 이제는 이게 아예 레저용,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이제 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아예 기존 범죄자까지 사면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 흐름이 더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덕분에 뭐 틸레이, 캐노피 그로스, 뭐 썬다이얼 뭐 이런 각종 대마 회사들이 다 단체로 올라가는 한 주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규제가 풀려가고 있는 업종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업인데요. 결국에는 도박업이죠. 이제 도박업의 한 갈래인데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 각 주별로 계속해서 합법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도박업에 뛰어들 거다라는 식으로 선언을 했었는데 ESPN, 디즈니의 자회사이자 스포츠 미디어 채널이죠. 이 ESPN 같은 경우도 이 드래프트킹스, 온라인 스포츠 베팅 회사인 드래프트킹스랑 협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플레이어랑 같이 이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보겠다라는 상황이고요. 그 외 사건들을 살펴보면은 애플은 유럽에서는 이제 USB-C 타입으로 충전기를 단일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유럽에서 2024년 말까지 이걸 써야만 하는 법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게 뭐
애플한테 좋을지 나쁠지는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충전기는 하나로 통일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해질 것 같고요. VR 헤드셋 회사인 피코라는 회사가 한국에서도 VR 기기 신규 모델을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이제 바이트댄스가 1년 전에 인수한 회사인데, 바이트댄스가 틱톡 모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SNS 업종에서는 틱톡이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메타를 계속해서 이제 쫓아가는 중이었는데, 메타가 단순 SNS를 넘어서 이제 메타버스로 가겠다고 하고 뭐 오큘러스 열심히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아예 바이트댄스가 VR 헤드셋으로도 이제 피코라는 회사로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VR, AR 시장에서도 경쟁을 하게 된다라는 게 좀 재밌는 경쟁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전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죠. 그래서 중간에 일론 머스크가 인수 안 하겠다고 말 바꿨다가 트위터한테 소송 당한 상황인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다시 그냥 재개하겠다, 기존소 잠시 멈춰달라라는 식으로 10월 28일까지 기존에 얘기됐던 주가에 진행을 시킬 수 있다면은 합의가 잘 진행이 될 거고, 아니면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잠시 싸움을 멈추고 재협상을 나서는 상황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모아놨던 쩐주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뭐 돈을 더 어디선가 직접 더 머스크가 조달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추측들이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는 빠졌어요.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돈을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채널이 테슬라 지분을 더 판다든가 아니면은 테슬라 지분을 담보 맡기고 돈을 빌려온다거나 하는 건데, 뭐가 됐든 테슬라 지분한테는 다운사이드 프레셔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월말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수요일날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이거는 뭐 한국 사람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사실 제일 중요한 지표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미국, 중국, 독일, 이제 각종 나라들의 CPI들,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가들을 보면서 이 과연 긴축이 얼마나 더 갈 것인가, 파월은 얼마나 더 싸대기를 때리고 다닐 것인가, 이거를 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진짜 이제 본격 실적 시즌 시작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의 개막은 보통 이제 금융주들이 먼저 쏘아 올리죠. 다음 주에는 뭐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 아니면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JP모건, 시티 같은 이런 각종 은행들 실적이 이제 예상되어 있는데요. 좀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걱정을 좀 덜하는 시간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 날씨도 너무 추워지고 연말로 다가가는 느낌이 제대로 들고 있는데, 날씨랑 같이 계좌도 추워지면 안 되니까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길 바라면서, 순살은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